고양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이동과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성과보다 성과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 신년 기자 간담회 때 시장님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2024년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총 사업비 약 8,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신성장 거점을 마련해 첨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 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개, 총 9개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장밋빛 희망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정확한 분석, 도시경쟁력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이 되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입니다. 10월 최종 결과가 발표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반 지정을 위한 논리를 수립하는 과정에 동시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습니다. 저 역시 10여 개국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논리를 수립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달려왔고, 결과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가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회의 참석이나 업무협약 정도는 실국장에게 위임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그 출장 관련해 가지고 성과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저기 그 시장이 되든 출장 가면 제가 다녀온 내용 이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그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여기 나가서 MOU 체결이 되든 LOI 체결이 되든 그 다음에 5호 협력 체결이 되든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어느 시장이 되었든 출장 가면 제가 다녀온 이상으로 다른 일을 하는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만 보면 고양시 경제축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냈고 업무협약, 투자협약도 다른 지자체 장과는 차별화된 시장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은 실질적 투자 유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업무협약 26건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해 보니 각 부서로부터 24건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18건, 미래산업과 4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자료에 있는 법적 구속력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전부 다 없거나 미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건의 업무협약은 기업과 투자 유치로 바로 이어지는 성과일까요? 본 의원의 업무협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이란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수라는 문서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견이 없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 중 20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약, MOU라는 그럴듯한 말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 유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조 1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한 건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나머지 8천억 원은 53건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약 1조 3천억 원의 업무협약 한 건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에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2023년 8월 28일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10억 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와 언론 기사만 보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을 고양시가 바로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23년 8월 23일 출범하였고 보시다시피 8월 23일 출범했고 그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출범 5일 만인 8월 28일 고양시와 10억 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협약서 제4조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된 단체가 1조 3천억 원의 투자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과 투자 이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협약서 1조의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 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 부서에서 투자 시기를 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 불을 투자 협약한 체결인 것입니까? 만약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다면 10억 불 투자 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난양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르면 협력 대상이 되는 부지가 무려 40만 평에 달합니다. 참고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26만 평, 일산 테크노밸리의 약 1.5배가 되는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난양공대와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 난양공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조 1천억 중 8천억은 53건의 투자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협약은 사정이 좀 나을까요? 투자협약 LOI, 말 그대로 일종의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주로 공개 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 입찰 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OI를 의미합니다. 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투자 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약을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풀려진 데이터를 국가 공모 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이하 바이오 산단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공모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되어 올 상반기 중 바이오 산단 유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산단 공모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79건이고 금액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맨 아래 기타 자료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 금액이고 투자 면적이 매우 엄청납니다. 사실 의료 바이오에 관련한 투자 금액은 약 4억 4,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6건의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제 디지털 경제 추진위원회와 맺은 업무 협약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라는 소제목으로 2조 1천억 업무 협약 26건, 투자 협약 5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 수요 2조 1천억, 수십 건의 업무 협약이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협약의 근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양 시민을 대표해 국가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 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 협약서의 기초에 만든 자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국가공모사업인 바이오 산단 지정 신청서에도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용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십 건의 업무 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천억 원을 기재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하셨다면 수십 건의 업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바이오 산단 유치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 공모 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만약 고양시가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 결과물인 수십 건의 협약, 2조 2천억 원 투자 유치를 국가 공모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풀려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바이오 산단에 선정된다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고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와 고양시 그리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한정된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 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투자 협약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와 함께 최상의 특성을 살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우리 시는 연내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족도시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일산 테크노밸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토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고양, 방송 영상밸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 동력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양시는 글로벌 첨단 기업 우수 선도 기업들을 고양시의 거리 안에 채우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세일즈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3건과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추후 고양시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고양시 투자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으며 올해를 변곡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조 1천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바이오 메디칼, 미디어 컨텐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그리고 이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의원님께서 제출한 바와 같이
기업가의 신뢰에 따른 기업명을 제외하고 투자 면적, 투자 금액, 투자 내용, 산업 분야 등이 포함한 A사 등 51개 기업의 투자 의향서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추진위원회 투자기금 조성 및 이행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 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고양 통합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및 연계 사업과 기술 인력 양성, 국제 디지털 경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며 그 재원은 세계 글로벌 펀드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 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 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협약 단계로서 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인 기관의 미래 투자 여부는 경제 상황, 기업 여건 등으로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우리 시의 전략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봅니다. 관련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진정성 있는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협약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답하여 진정성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한 투자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탐색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와의 협조를 통해 투자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 계획을 세우는 투자 의향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단계에서 그 이상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고양시의 매력을 보다 더 강조하는 등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약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 조건을 유연하게 협의하여 요구에 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양시를 향한 긍정적인 관심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경제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디지털 경제도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과 기술 분야의 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정보통신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적 AI, 빅데이터, 클라우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핀테크,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전통 경제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조성되는 경제 생태계의 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10억 불의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해당 지역에 투자할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불의 투자협약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경우 투자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에 투자협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의 협약서 제2조의 내용처럼 이 협약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의 스마트 도시 건설 및 디지털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노력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통해 협약 내용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양공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를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연구개발, 산업, 과학, 예술, 주거생활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도시로서 중앙집중형 혁신타워 건립을 위한 협업존, 최첨단 R&D 연구소 및 테스트 분야가 포함된 연구개발 허브센터 구축, 그린테크 존 및 첨단 유통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 양방향 미래형 과학관 구축,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등을 갖춘 효율적인 도시 환경공간 구현 등 도시 전체에 디지털 시스템이 통합된 융복합지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에서 난양공대의 역할과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양공대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산하대학의 지술력을 통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본 협약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K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투자협약 53건에 대해 중 실질적인 투자 유치 건수 및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향서, 일명 LOI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간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바인딩 LOI와 non 바인딩 LOI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인딩 LOI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non 바인딩 LOI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일산 테크노밸리 등이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LOI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진성 투자 의향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3건의 투자 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고양시 투자 여건에 대한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투자 수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상호 양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협약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대상 기업은 선도기업 및 선도기업과 연관된 전후방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정빙 서류로는 기업의 투자 규모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 12월 27일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서, 입주 의향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2024년은 글로벌 자족도시 경제특례시로 가는 대변혁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와 산하기관, 투자유치위원회, 전문기관, 협약기관까지 전 직원과 기관이 역량을 직결해 계획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가 완전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시장 개인의 성과 부풀리기의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양시 의회 기업 유치 특별위원회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제발전 추진위원회 업무 협약 맺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추진위원회는 2023년 8월 23일 국제문화기금 최유덕 수석 고문을 공동대표로 국제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발족된 단체입니다. 물론 디지털 특구 관련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 산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물론 국제문화기금은 국제문화재단과 교육과학협회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디지털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기도 합니다. 국제문화기금은 그렇게 쓰일지 모르겠으나 이 단체는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 촉진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는 2023년 8월 23일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제 선언문이고, 내용을 보면 이 단체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곳이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새로운 거래 결제 청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내용은 오늘 처음으로 그런 분야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1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검색하면서 알아보니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7월 31일 이 단체가 출범하기 3주 전에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요. 보시다시피 국제디지털경제포럼 참가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고 다른 글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게시글의 핵심은 기업체 모집이에요. 모집 취지는 중국의 구매력 있는 VIP 회원에게 상품을 공급할 파트너 기업체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걸까요? 보시면 NFR이라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고 NFR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NFR 기반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 글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식 때 발표한 디지털 경제 선언의 내용이나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 홍보 글을 볼 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인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고 결국 1조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코인, 디지털 코인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처음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아마 상당 부분의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아마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가상화폐를 유럽의 도시의 일부에서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츠쿠라는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이렇게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과 코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이용한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KBS 추적 60분에 4조 원대 코인 사기를 다루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앞세운 미디움이라는 업체가 부산시와의 MOU를 내세워 코인 홍보에 활용했고 이로 인해 4조 원대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영상 주세요. 미디움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디움. 이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저 KBS 추정 60분에서 왔는데 거기를 믿고 투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MOU 매장 이후에 사업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들어보는 것도 없는데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산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져오는 건 없고 하겠다고는 했는데 하는 건 없으니까. 미디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조폐공사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자체 업무 협약이 코인 사기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향 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악용한다면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규모 금전적 사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시 차원에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도 같은 우려가 들어서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혹시 있을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양시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맺은 투자 협약은 제가 봤을 때 단체는 코인 생산과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출범 5일 만에 고양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1조 3천억이라는 거액의 조성 방식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투자 이행 계획도 알 수 없는 투자 협약입니다. 담당 부서조차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의 투자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협약은 공공기관이 체결하기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은 투자 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인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코인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 모집과 홍보에 고양시와의 업무 협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님 그 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조 3천억 투자 협약을 내세운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 왜곡된 정책 결정이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보시면 고양시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공모에 신청 중이죠. 시장님. 예, 제출을 했습니다. 네. 고양시에 관련된 고양시 투자 수요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조 1천억인데 이는 산자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 산업 분야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있거나 투자할 사항이 될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가첨단산업법에 근거해서 산자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 기술 분야가 대규모로 입주해 있거나 앞으로 입주할 예정일 때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관련한 첨단 산업에 관련한 건 의료바이오 투자 수요 전체 21%에 불과한 4,500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타 6건이 1조 3,600억. 이게 바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 맞습니까? 시장님? 네. 10억 불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 이치로 이어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투자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한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요. 바이오 특화 단지 공모에도 실제로 선도기업의 투자 계획서라든가 입주 의향서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주 의향서는 실제로 거기에 뭐 현재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향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21%의 4,500억의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으나 지금 기타 6건의 1조 3천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협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2조 1천억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왜곡된 국가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뭐 정확하게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접수받아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 의향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투자 의향서는 그런 의향이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오에 관련된 부분이 뭐 다른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 환경과 여건은 뭐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지만은 고양시의 의료 분야에
병원이 무려 대형 병원이 6개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확고한 그런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 바이오 중에 관련된 죄송한데 의료 분야 관련한 그래서 의료 바이오 분야를 저희가 투자 수요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 수요가 21%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금액이 4,5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63%가 굉장히 불확실한 투자 협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투자 협약을 근거로 국가 공모 사업이 기초 데이터가 제출되면 산자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히 결과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부실이나 미분양이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감안하고 이 그 지역을 지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지역에다가 이런 그 바이오 특화 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인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100% 돼 있는 지역에 이걸 뭐하러 그 지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렇다면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모사업 선정되기만 하면 끝일지 자료 보시겠습니다. 저는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12년부터 24년까지 12년 동안 진행한 부산 도시첨단사업 9% 분양률입니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 26% 분양입니다. 인천 자유구역 65% 분양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타당성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부풀려진 자료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질문 답 좀 할까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대구 혁신도시처럼 되지 않기 위해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 그 마지막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용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65% 분양률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은 2006년입니다. 실제로 한 15년 정도의 기간에 65%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지리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실제로 저기에 들어오는 바이오 뭐 분야에 해당되는 산업이 수도권을 사실은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 시장님. 의향서, 그래서 고양시의 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고양시 그걸 계획은 주시면 돼요. 고양시의 계획은 네.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계획을 주시라고요. 계획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또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계획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계획은 지금 그 시장님이 따로 얘기 안 하셔도 그 계획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할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27초 남았네. 예.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시간은 참고로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에 섞이면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말이 중간에 섞이면. 카운터 빼주세요. 자료는 주시고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의 패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3월 6일 연합뉴스에 고양시가 북경자동차와 4조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다음 날 3월 7일 북경자동차는 공식 SNS에 이 뉴스는 거짓,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 3월 7일 북경자동차의 성명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 첨단 바이오 특구 신청에도 사실은 해당 기업 투자 의향만 제출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경 자동차의 이 내용은 요즘 우리 세계 자동차 산업이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만 하면 되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 체결 협정 국가인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한국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중국 기업 생산 차량에 대한 생산 지역 불문 관세 부과 확대를 우려해서 제3국 투자 언론 보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협약을 맺은 데는 GOMSD와의 그 협약입니다. 근데 이 GOMSD는 이 북경 자동차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지금 기업의 투자 협력 관계는 기업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또 바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GOMSD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GOMSD가 북경 자동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는 명백하게 이러한 실적 부피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인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 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처럼 성과 부피 행태는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인적 자원이 실질적인 고양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며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